왜 거부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관심 없는 척 하면서도 당신을 놓아주지 않는 걸까요? 만약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사람, 다가가면 밀어내면서도 완전히 떠나지는 못하게 하는 사람을 사랑해 본 적이 있다면 당신은 아마 거부회피형 애착 유형의 사람과 만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관계는 헷갈리는 만큼이나 참 고통스럽습니다. 어느 순간 드디어 마음이 통했다고 느끼다가도 다음 순간 그들은 차갑게 변하거나 거리를 두며 심지어 며칠 동안 연락을 끊어버리기도 하죠. 그럴 때면 당신은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고 내 행동이 잘못된 건지, 심지어 내 정신이 이상해진 건 아닌지 자책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당신이라는 사람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그들 내면에 깊이 자리 잡은 심리적 구조와 훨씬 더 큰 관련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거부회피형의 심리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그들이 관심 없는 척 행동하는지, 그러면서도 당신이 완전히 떠나지 못할 만큼만 곁에 두는지 말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거부회피형 사람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이 아닙니다. 소시오패스도 아니고 사랑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죠. 다만 이들에게는 감정적으로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것에 대한 깊고 무의식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릴 적 어느 시점에 그들은 거절, 방치 혹은 감정적으로 일관성 없는 양육 환경을 겪으며 누군가에게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곧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배워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의 벽을 높게 쌓아 올렸습니다. 때로는 그 벽이 너무 높아서 자신들조차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들에게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것은 위협으로 느껴집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친밀감이라는 감정 자체가 그들 내면의 정서적 공황 상태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감정을 느끼지 않도록 스스로를 훈련해 왔습니다. 그들은 그 공황 상태를 마주하고 해결하는 대신 회피하고 축소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방식으로 도망칩니다. 바로 이것이 거부회피형 사람들이 무심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이들은 종종 논리적인 언어로 말하고 감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특히 감정적인 욕구를 드러내는 것을 나약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 앞에서 울거나 확신을 달라고 요구하면 그들은 얼어붙거나 화제를 돌리거나 아예 뒤로 숨어버릴지도 모릅니다. 너무 잔인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이것은 생존 본능입니다. 이들의 신경계는 감정적 친밀감을 위험과 동일시하도록 맞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차가워지는 것은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정을 너무 깊이 느끼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을 밀어내면서도 그들은 진심으로 당신을 잃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부회피형 사람들도 애착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저 두려워할 뿐이죠. 그러나 두렵다는 것이 곧 감정이 없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들의 회피적인 행동 이면에는 사람과 연결되고 싶은 깊은 갈망이 숨어 있습니다. 다만 숨막히거나 압도당하지 않으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모를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합니다. 당신을 필요로 하면서도 두려워하고 사랑을 원하면서도 친밀감은 피하는 식입니다. 당신이 한 발짝 물러서면 그들은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당신이 떠나겠다고 하면 그들은 몹시 흔들리지만 겉으로는 당신을 붙잡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대신 아주 미묘한 방식으로 다시 다가옵니다. 안부 문자 한 통, 과거의 추억 이야기, 혹은 당신을 감정적인 불확실성 속에 묶어두는 아주 작은 여지를 던져주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당신을 완전히 놓아주지 않는 걸까요? 정답은 정서적 안전감에 있습니다. 당신이 인지하고 있든 아니든 당신은 그들에게 가장 안전한 연결고리가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관계가 건강하고 안정적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관심 없는 척 행동할 때조차 당신은 떠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증명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거부회피형 사람에게 이것은 엄청나게 강력한 의미를 가집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불안한 세상에서 당신은 늘 그 자리에 있는 상수 같은 존재니까요. 당신을 놓아준다는 건 새로운 사람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다시 자신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상처받을 위험을 감수하며 감정을 노출해야 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대신
그들은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통제권을 뜹니다.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낄 만큼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당신을 완전히 잃지 않을 만큼만 가까이 두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그들의 아주 작은 애정 표현에 매달리게 되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문자 하나하나를 과도하게 분석하고 어쩌다 한번 통했던 순간들을 부여잡으며 인내와 헌신으로 그들의 사랑을 얻으려 애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당신의 신경계를 항상 극도의 긴장 상태로 만드는 그들의 밀고 당기기, 이 간헐적 보상에 중독된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트라우마적 유대감입니다. 그리고 회피형 파트너는 종종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악순환을 유지하는 중심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이해해야 할 중요한 점은 그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거부 회피형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당신에게 상처를 주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고 믿으며 때로는 당신을 보호하고 있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내가 너무 가까워지면 내 자신을 잃어버릴 거야, 혹은 내 마음을 열면 평가받거나 버림받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대개 감정적 욕구가 묵살되거나 축소되었던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도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채 과거의 그 패턴을 똑같이 재현합니다. 깊은 대화를 피하고 감정을 억누르며 그 무엇보다 독립성을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사랑은 안식처가 아니라 위협이 되어버리죠. 하지만 문제는 그들의 이런 사랑 방식이 자신과 파트너 모두에게서 감정적인 영양분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친밀감이 숨막히는 족쇄처럼 느껴진다면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 회피형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사람과 연결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파트너를 놓지 못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절대 겉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묵묵히 의지하는 단단한 뷰피 되어버린 겁니다. 그것이 그들이 당신을 놓아주지 못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당신이 떠나려 할 때 그들은 무심한 척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속지 마세요. 그들도 다 느끼고 있습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거나 매달리는 방식으로 이별의 아픔을 표현하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 그들은 감정을 머리로 이해하려 합니다. 나는 애초에 그 사람이 필요 없었어. 혼자 있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해라며 자신을 합리화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는 혼자만의 공간에서는 당신의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고 과거의 문자를 읽고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건지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슬픔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집니다. 그들의 갈망은 숨겨져 있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이 애착 유형과의 관계를 그토록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들이 마음속 깊이 당신을 절실히 필요로 할 때조차 당신은 철저히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느끼게 되니까요. 그렇다면 거부 회피형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으로 그들을 치유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랑과 인내, 헌신을 쏟아붓더라도 상대방이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없습니다. 회피형 애착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깊은 내면의 작업, 심리치료, 자기 성찰, 그리고 평생 피해왔던 두려움을 마주하려는 본인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곁에서 응원해 줄 수는 있지만 그들의 짐을 대신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둘째, 당신 스스로의 감정적 욕구를 존중하세요. 당신은 혼란이 아니라 진정한 연결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감정적인 굶주림이 아니라 친밀감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세요. 더 이상 상대방을 쫓아다니지 마세요. 그들이 멀어질 때 애원하지 말고 그저 지켜보세요.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 무작정 반겨주지 마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이 관계에서 진정으로 무엇을 얻고 있는가? 사랑은 단지 곁에 머무는 것만이 아닙니다.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두 사람 모두 감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적인 함정에 갇힌 것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관심 없는 척하면서도 당신을 놓아주지 않는 그 사람은 그저 건강한 방식으로 사랑을 지키는 법을 모르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치가 부족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그들이 가진 두려움이 투영된 거울일 뿐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과 함께 가라앉는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수영을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세요. 그들이 스스로 감정적인 불편함을 마주하게 내버려 두세요. 때로는 친밀감으로 상대를 초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려는 과도한 노력을 멈추고 상대방이 스스로 중간 지점까지 걸어오도록 두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내 존재가 무시당하는 관계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존재가 깊이 느껴지고 온전히 이해받으며 정서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에 머무는 것입니다. 만약 거부 회피형 파트너가 그 중간 지점까지 오지 못한다면 그들을 구원하는 것은 당신의 몫이 아닙니다. 당신이 구해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이것만은 꼭 알아주세요. 누군가와 깊이 연결되기를 원한다고 해서 당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상처받았다고 해서 당신이 나약한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침묵 속에서 끊임없이 쫓아가는 사랑이 아니라 숨김없이 온전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말입니다. 지금 회피형 파트너와의 관계로 인해 고통스러운 길을 걷고 있다면 깊게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한 걸음 물러서서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선명하게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사랑, 애착, 상처 치유의 심리학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